네, 안녕하십니까. 세면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조영원입니다. 예, 하지불안 증후군은 움직이고 싶은 충동, 주로 다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근데 움직이고 싶은 충동은 대개 다리에 불편한 증상을 동반하여서 이러한 불편한 증상이 가만히 있을 때 더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움직이면은 좀 호전되고 이러한 증상이 잘 때, 누울 때 더 악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질환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밤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면증을 동반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내원하는 환자 중에 상당수가 하지불안 증후군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잠을 못 자고 다리가 자꾸 움직이고 싶으니까 환자들이 상당히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잠을 못 자고 예민해지고 불안 증상이 동반되니까 다른 환자분들보다 혈압이라든지 심혈관계 부작용이 많고 또 뇌졸중이라든지 머리에 혈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만 주요 원인이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 결핍이 나타나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다리의 증상을 나타난다고 하는데 철분 결핍이 말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뇌 속에 철분이 결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철분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여러 신경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도파민과 아데노신 그리고 글루타미트 등등 여러 신경전달 물질이 이상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교정해 주는 게 치료의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을 공급해 줘야 되고 또 도파민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도파민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또 통증이 나타나면 그에 대해서 통증을 치료해 주는 약물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호소한 증상에 따라서 이를 치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또 환자분들이 잠을 못 자는 경우라든지 그렇게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쪽의 증상들을 또 같이 치료해 주어야 환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예, 철분 치료에는 먹는 구강 철분제와 주사 철분제가 있는데 먹는 철분제는 복용은 쉬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먹는 철분제에 따른 부작용, 위장장애, 그러니까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속이 안 좋은 증상들이 심해서 복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철분제 중에 구강은 먹으면은 이게 흡수되어서 혈액이나 간 이런 곳에 다 가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 하지불안 증후군은 뇌로 가는 철분이 중요한데 먹는 철분제로서 뇌로 가는 철분 용량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먹는 것보다는 주사 철분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철분 주사는 현재 임상에 연구된 것은 여러 번 주사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고용량 철분 주사로서 또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지속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철분 주사의 되풀이 되는 주사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는 적어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철분 지표에 따라서 추가 주사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자체는 완치되는 질환은 아닙니다. 한번 증상이 생기면 상당히 오래 가는 질환인데 처음 약물을 복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다가 또 오랫동안 먹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또 먹지 않고 지내서 또 증상이 또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약을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약을 그래 오랫동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의 원인이 철분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혈이라든지 철분 부족의 위험이 높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있는 주기라든지 임신이라든지 이런 요인 때문에 하지불안 증후군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서 더 많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는 사실은 정상이 한번 발견이 되면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평생 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또 치료하면은 또 좋아져서 또 한동안은 치료 약물을 먹지 않아도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지불안증후는 완치가 할 수 있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증상을 조절해 나가면서 치료해 나가는 그런 질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불안증후 자체는 한번 생기면은 완치되질 않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지불안증후 자체 중에서도 우리 나이가 45세 이전에 생기는 하지불안증후는 진행 속도가 서서히 진행되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그래서 45세 이후에 생기는 하지불안증후는 상당히 생길 때 처음부터 좀 심하게 증상을 보이며 다른 뇌졸중이라든지 혈관 질환의 위험을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동반하는 다른 증상들이 많아서 좋게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하지불안증후는 사실 여러 원인들이 겹쳐서 하지불안증후가 생기는데, 실제적으로 철분 부족이 하지불안증후의 중요한 팩터입니다. 근데 모든 철분 부족 환자들이 다 하지불안증후는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하지불안증후는 원인으로서 찾고 예방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또 하지불안증후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하지불안증후인지 모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어떤 과에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지불안증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않는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방보다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불안증후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이 하지불안증후를 알고 바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우리가 홍보라든지 여러 환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한 실정입니다. 네, 하지불안 환자분들은 요즘은 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많이 내원하시는데, 보면은 대부분 상당수가 처음에는 하지불안 증후인지 몰랐다 하는 분들이 많고, 좀 치료해도 조절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증상이 너무 심해서 다리를 잘라내고 싶다, 어떤 분들은 죽고 싶고 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만 오랫동안 진단되지 않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지불안증후의 치료는 도파민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약물들을 사용하면은 그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제한 치료, 올바른 용량과 스케줄, 그리고 좋은 약제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그런 바른 치료를 받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이나 홍보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좀 아시고 치료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